수는 고등학교 과학경진대회에서 우승한 후 특별한 초대를 받아 아인슈타인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게 되었다. 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 배운 것을 아인슈타인에게 질문하며 대화가 시작된다. 아인슈타인 박사님, 양자 컴퓨터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컴퓨터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훌륭한 질문이구나, 수진. 지금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0과 1, 두 개의 상태만을 표현하는 비트를 기반으로 동작하지.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그 이상을 생각하게 해줘. 큐비트라고 불리는 단위를 사용해서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단다. 이를 중첩 슈퍼포지션이라고 부르지. 동시에 0이면서 1이라니, 그게 가능한가요?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지.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 예를 들어, 내가 공을 던졌다고 생각해봐. 공은 하나의 위치에 있을 거야, 맞지? 네, 당연하죠. 공이 동시에 여러 위치에 있을 순 없잖아요. 양자 세계에서는 다르단다. 공이 아닌 아주 작은 입자, 예를 들어 전자는 동시에 여러 위치에 있을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중첩 상태란다. 큐비트는 이 특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그러면 큐비트 말고 양자 컴퓨터에는 또 어떤 특성이 있나요? 큐비트가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얽히면 탱그러먼트란다. 두 큐비트가 얽히게 되면 하나의 상태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큐비트의 상태도 결정돼. 그리고 이 현상은 두 큐비트 사이의 거리에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그러니까 하나의 큐비트가 서울에 있고 다른 큐비트가 뉴욕에 있어도 얽혀 있다면 즉각적으로 서로 영향을 준다는 말인가요? 바로 그거야. 나도 한때 이걸 기묘한 원격, 작용 스포키 액션 at a distance 이라고 불렀단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실험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지. 큐비트와 중첩, 얽힘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쓰는 컴퓨터보다 왜 더 강력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고전 컴퓨터는 많은 경우 가능한 모든 답을 하나하나 대입해서 결과를 찾는 방식으로 작동해.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중첩과 얽힘 덕분에 여러 답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어. 특히 특정한 유형의 문제에서는 계산 속도가 고전 컴퓨터를 압도하지. 특정한 유형의 문제요? 어떤 문제에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 소인수분해 문제를 생각해보자. RSA라는 암호 체계가 큰 숫자를 소인수로 분해하는데 권리는 어려움에 기반하고 있단다. 고전 컴퓨터로는 이 계산이 몇백 년씩 걸릴 수도 있지만 양자 컴퓨터의 슈어 알고리즘은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어. 와, 그런 차이가 있다면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모든 문제를 다 잘 푸는 건 아니겠죠? 맞아. 양자 컴퓨터는 특정한 종류의 문제, 특히 병렬 계산이 필요한 문제에서 강력하지.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도구는 아니야. 예를 들어 단순한 덧셈이나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는 고전 컴퓨터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단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겠네요? 정확히 말했구나, 수진.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와 함께 사용될 거야. 각각의 강점을 활용해 특정 문제를 나눠서 처리하겠지. 정말 흥미로워요. 그런데 박사님, 양자 컴퓨터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양자 컴퓨터는 과학, 산업,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혁신을 가져올 거야. 하지만 동시에 도전도 있겠지. 예를 들어 지금의 암호 체계가 무력화되면 보안 문제가 생길 거야. 그래서 새로운 암호화 방법, 즉 양자보안 암호를 개발하는 연구도 중요하단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기술들을 준비하고 배워두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단다.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언젠가 내가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구나. 수는 아인슈타인의 선임에 깊이 감명을 받으며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간다. 그는 양자 컴퓨터가 열어줄 미래를 기대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기로 결심한다. 수는 양자 컴퓨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 후 이번에는 슈어 알고리즘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어한다. 아인슈타인에게 이를 질문하며 대화가 시작된다. 박사님, 제가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됐는데 그 중에서 슈어 알고리즘이라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이 알고리즘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나요? 슈어 알고리즘은 아주 흥미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우리가 풀기 어려운 소인수분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양자 알고리즘이야. 우선 소인수분해와 관련된 수학적 아이디어부터 이해해보자꾸나. 소인수분해는 큰 숫자를 두 개의 소수곡으로 나누는 문제 아닌가요? 예를 들어 15는 3 곱하기 5처럼요. 맞아. 그런데 숫자가 클수록 이 계산은 점점 어려워져.
예를 들어 200짜리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려면 고전 컴퓨터로는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단다. RSA 암호화는 이 계산의 어려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그렇다면 슈어 알고리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슈어 알고리즘은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기 찾기, 문제표를 finding problem로 변환해. 이 변환이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야. 주기 찾기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보자. x는 x, 마을엔 나는 함수를 정의한다고 하자. 여기서 n은 임의의 숫자고 n은 우리가 소인수 분해하려는 숫자야. 이 함수는 특정 값을 해서 반복돼. 즉 xx라는 주기성을 가지지. 아, 그러니까 함수값이 일정한 간격마다 반복된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걸 찾으면 어떻게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주기를 알면 R미터 된 관계를 이용해 n의 소인수를 구할 수 있단다. 이걸 유클리드 알고리즘으로 계산하면 쉽지. 그런데 고전 컴퓨터로는 주기를 찾기가 어렵지 않나요? 맞아. 고전 컴퓨터로는 이 계산도 시간이 오래 걸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양자 풀이의 변환 QFT를 이용해 주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단다. 양자 풀이의 변환이요? 그건 어떤 원리로 작동하나요? 풀이의 변환은 주기적인 데이터를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는 도구야. 양자 풀이의 변환은 이를 양자 상태에서 실행하지. 큐비트가 중첩 상태에 있으니 여러 입력 값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주기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어. 알고리즘의 흐름이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로 정말 모든 계산이 가능한 건가요? 슈어 알고리즘이 강력한 건 사실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야. 특정 문제, 예를 들어 소인수분해처럼 병렬 계산이 필요한 문제에서만 강력하지. 반면 단순한 덧셈 같은 작업은 고전 컴퓨터가 더 효율적일 수 있어. 알겠어요. 그럼 슈어 알고리즘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암호학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RSA 암호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양자보안 암호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또한 과학과 공학에서도 응용 가능성이 커. 예를 들어 분자 시뮬레이션이나 최적화 문제에서 유용할 수 있단다. 듣다 보니 이 기술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로 새로운 암호화 기술을 개발해야겠지. 양자보안 암호는 그중 하나야. 둘째로 양자 컴퓨터 기술이 남용되지 않도록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해. 마지막으로 너처럼 과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이 기술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네, 저도 앞으로 이 기술을 공부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훌륭하구나, 수진. 내 호기심과 열정이라면 양자 컴퓨터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계속 탐구하렴. 수는 슈어 알고리즘과 양자 컴퓨터의 응용 가능성에 깊은 영감을 받으며 앞으로 더 깊이 공부할 결심을 한다. 양자 컴퓨터의 세계는 그녀와 같은 새로운 세대에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양자 컴퓨터란 무엇인가? 고전 컴퓨터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들의 기본 기반입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심지어 자동차 내부의 제어 시스템까지 모두 고전 컴퓨터의 원리를 따릅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이 제기하는 복잡한 문제들은 고전 컴퓨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정밀한 예측, 신약 개발을 위한 거대한 분자 시뮬레이션, 그리고 암호학 문제의 해결 등은 엄청난 계산 능력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양자 컴퓨터의 등장이 혁명적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물리학에서 신비롭고 강력한 이론 중 하나인 양자역학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계산 시스템입니다. 고전 컴퓨터가 정보를 0과 1의 조합으로 처리하는 데 반해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 양자 비트를 사용합니다. 큐비트는 단순히 0 또는 1의 상태가 아니라 중첩 상태라고 불리는 다중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특성은 양자 컴퓨터가 단순히 더 빠른 컴퓨터를 넘어서는 전혀 새로운 계산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이유입니다.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차이. 고전 컴퓨터의 비트 빗는 전구의 켜짐 1과 꺼짐 0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반면 큐비트는 고전 비트와 달리 동시에 켜져 있으면서도 꺼져 있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 상태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중첩의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쉽게 말해 큐비트는 고전 비트가 처리할 수 있는 상태의 조합을 기하급수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양자 컴퓨터는 얽힘 엔탱걸루먼트이라는 특별한 현상을 활용합니다. 얽힘은 두 큐비트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 강력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의 큐비트 상태를 측정하면 다른 큐비트의 상태가 즉각적으로 결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양자 컴퓨터가 정보의 상호작용을 고전 컴퓨터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자 게이트와 양자 회로의 기본 개념.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의 법칙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논리 게이트 대신 양자 게이트를 사용합니다. 양자 게이트는 큐비트 상태를 조작하며 중첩과 얽힘을 활용해 복잡한 계산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하다마드 게이트는 큐비트를 중첩 상태로 변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양자 게이트들을 조합하여 양자 회로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계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왜 중요한가? 양자 컴퓨터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고전 컴퓨터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어 알고리즘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고전 컴퓨터로는 비현실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인수분해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현재의 암호 체계가 양자 컴퓨터 앞에서 무력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단순히 암호학의 문제를 넘어서 재료공학, 기후과학, 금융 모델링,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자 시뮬레이션에서 양자 컴퓨터는 화학 반응의 정확한 모델링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신약 개발 시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그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고전 컴퓨터가 디지털 혁명을 일으켰듯이 양자 컴퓨터는 제2의 혁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사회, 경제, 철학적 관점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할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개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영상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며 양자 컴퓨터의 원리를 탐구하고 쇼어 알고리즘이 가져올 변화를 함께 상상해 보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신비를 풀어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쇼어 알고리즘의 탄생 배경.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은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암호학에 의존합니다. 은행 계좌를 확인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동안에도 우리의 데이터는 복잡한 암호 체계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런 암호학의 기초는 수학적 문제들, 특히 소인수분해 문제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4년 미국의 수학자 피터 쇼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암호학의 세계를 뒤흔들며 양자 컴퓨터의 잠재력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암호학의 역사와 소인수분해 문제. 암호학은 고대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 발전해 왔습니다. 고대 로마의 카이사르 암호는 단순히 알파벳을 몇 칸씩 이동시켜 암호화하는 방식이었지만 현대 암호학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수학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인수분해 문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인수분해란 하나의 정수를 그 정수를 구성하는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 15는 3과 5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해 보이지만 숫자가 커질수록 이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암호 체계는 이 계산의 어려움에 의존합니다. 큰 수의 소인수분해는 고전 컴퓨터로 해결하는데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암호는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RSA 암호 체계와 안전성의 근본. 1977년 로널드 리베스트, 아디 샤미르, 레너드, 에들먼에 의해 개발된 RSA 암호 체계는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RSA는 큰 두 소수를 곱하여 얻은 숫자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곱셈은 쉽지만 그 반대로 큰 숫자를 두 소수로 분해하는 소인수분해는 극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RSA의 안전성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컴퓨터라 하더라도 소인수분해를 빠르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독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이로 인해 RSA는 오랜 시간 동안 신뢰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RSA의 안정성은 고전 컴퓨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양자 컴퓨터의 등장으로 근본적인 위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피터 쇼어는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와는 전혀 다른 계산 방식을 이용해 RSA 암호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1. 주기성 찾기. 쇼어 알고리즘은 큰 숫자의 소인수분해 문제를 주기성을 찾는 문제로 변환합니다. 2. 양자 풀이의 변환 주기성을 찾기 위해 양자역학의 중첩과 간섭 원리를 활용해 계산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3. 소인수분해 주기성을 바탕으로 원래 숫자의 소인수를 빠르게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쇼어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의 병렬, 처리 능력과 양자적 간섭을 활용해 기존에 불가능했던 속도로 소인수분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전 컴퓨터에서는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는 계산이 양자 컴퓨터에서는 몇 초 만에 완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암호학과 양자 컴퓨터의 미래. 쇼어 알고리즘은 암호학의 미래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현재 인터넷 보안의 많은 부분이 RSA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된다면 기존의 암호 체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양자 안전 암호라 불리는 새로운 암호 체계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양자 컴퓨터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 분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암호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과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슈어 알고리즘의 등장은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보여줍니다. 슈어 알고리즘은 단순히 하나의 혁신적인 수학적 도구를 넘어 양자 컴퓨터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꿔놓은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암호학의 역사와 소인수분의 문제를 이해하면 이 알고리즘이 가져온 변화가 단지 계산의 속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정보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방식 전체를 다시 설계하게 만든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슈어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 연구와 정보 보안의 중심에 자리할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인류가 사회, 문화적으로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